첫 번째 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진을 구성하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화영과 조민 입시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서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특검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지원님도 쭉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진짜 이제는 뭐 모든 특검을 다 할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아예 그냥 특검을 뭐 상설 특검이 아니라 아예 그냥 기관으로 특검청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새 하는 거 보면 검수완박했는데 검수완박 정도가 아니라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고 검찰청을 대신 특검청을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서 모든 수사에서 뭐 거기서 그 결론을 내는 뭐 이런 정도까지 됐는데, 근데 저게 이제 본인들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자신들이 받들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 저게 본인들에게 과연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뭐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미 조민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인가요? 선고를 받았죠. 받았고, 그다음에 이화영도 지금 6월 7일 날이면 지금 일단 판결을 받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거를 흔들겠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조국이까지도 지금 수사까지, 즉 이재명 수사까지도 뭔가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화영에 대한 특검 요구는 뭐냐면 결국은 이건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정말 이재명 때문에 당선됐던 이 전직 검사들, 지금 검사 숫자가요, 전직 검사 숫자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많아요. 다 고검장 출신들만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좀 전에 아까 우리 감독님 사진 보여주셨는데 거기 보면 박균택, 양부남, 고검장 출신들이 이 비 오는데 전부 다 또 수원 구치소 찾아가서 저렇게 지금 면담 요청하고 저런 걸 합니다. 자, 저런 걸 보면 결국은 이 이재명의 이번에 목적은 뚜렷합니다. 당론이 결정되지면 전부 다 따라야 된다. 그건 뭐냐면 본인의 지금 이 사법 리스크 여기 막는데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특검은 다 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특검 숫자가 한 7, 8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 이화영 특검이 왜 시급하냐면요. 6월 7일 날 이제 이화영의 1심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그게 이제 검찰이 이화영에게 3년을 구형했는데 그게 이제 유죄 판결로 나올 경우에 바로 이제 이재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네. 그래서 소환 조사. 근데 뭐 이재명이 또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뭐 또 밀당을 하고 뭐 서면 조사로 안 되겠느냐, 뭐 또 소환 해서 나가면서 쇼를 하고 뭐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거를 구속영장을 칠 건지 기소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네네. 1심에서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은 이건 기소는 정해놓은 거예요. 네. 정해지는 겁니다. 네. 이재명. 다만 구속영장을 칠 것인지 안 치고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할지 그건데, 그러니까 이화영 술자리 특검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그 과정을 교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바로 그 과정을 교란시켜 갖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늦춰지도록 그거를 늦춰지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화영 술자리 특검을 넣겠다. 그 네.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검찰이 원칙대로 하면 사실은 영장을 쳐야 됩니다. 영장을 쳐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아마 저는 이 부결되더라도 당연히 검찰은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검찰의 임무예요. 검찰이 지레짐작해서 당연히 이거는 부결시키겠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냐, 이화영과 지금 공범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범은 지금 예를 들어서 중형을 선고해서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라는 이유로 영장을 치지 않는다? 그거야말로 정치적 판단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이화영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할 때 말이죠. 김광민, 네. 그 민주당 경기도 의원, 김광민이가 계속 그 술자리 의혹 제기한 그 유튜브 나와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김광민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이 무죄니까 이화영도 무죄다. 네. 최후 변론을 그렇게 했어요. 이재명이 무죄니까 이화영도 무죄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이재명의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화영이 유죄가 났으면은 이재명도 당연히 유죄다. 그렇죠. 그 역의 논리도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원석 지금 총장이 그저께 이야기한 것도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 문제를 반드시 매듭 짓고 가겠다. 지금 9월 달이 임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마지막으로 매듭 짓겠다는 뜻인데 그런 결국은 뭐냐면 이 수원지검에서 이제 지법에서 만약 판결이 내려지면 그거를 가지고 반드시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를 묻겠다는 건데 저는 아마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으로 이재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는 청구할 걸로 봅니다. 청구하고 그리고 뭐 기각하든 말든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할 일이에요. 아, 그럼요. 그거는 뭐 이 검찰이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소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특검을 하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화영의 지금 술자리 문제는 이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등등 전부 다 검찰의 주장에 다 깨져 버렸잖아요. 그 깨진 주장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검찰을 겁박해서 수사를 지연시키겠다. 기소 자체를 제대로 못하겠다. 또 이게 논란거리를 만들면서 법원도 흔들겠다. 그렇죠. 뭐 이런 목적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 왜곡죄 뭐 이런 거를 이제 형사 형법 개정해 가지고요. 네. 법 왜곡죄를 만들어 갖고 참, 잘못된 왜곡죄. 판결을 내린 사람도 때려잡겠다. 그러니까 조국 1심, 2심에서 2년 실형 때린 그 판사들. 네. 그거 그 최근에 있잖아요. 저걸 한다잖아요. 노환중이라고 우리 현정민 노한중 의협 회장. 아니 아 누구죠? 부산의대 부산의대. 맞죠. 부산의대 학장을 하면서 네네네. 조민이 학업 성적이 아주 안 좋았는데 장학금을 2번씩이나 챙겨준 교수가 맞아요. 바로 그 노환중 노환중 아닙니까? 최근에 노환중이요.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자. 내가 그거를 뭔가 저기라면 또 나가서 얘기하겠다. 증언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법 왜곡죄 신설을 전제로 벌써부터 이렇게 군불 떼우고 있는 거죠. 참 정말 이 파상 공세를 지금 벌이는 것 같습니다. 뭐만 하면 이제 특검이에요. 저는 뭐 이거 한번 해보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 국민들이 아마 특검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사송까지 조민 특검을 하겠다고요? 야, 정말 여기 저는 정말 빵 터졌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발상까지 할 수 있지? 이게 조국이가 지 특검하기에는 조금 뭔가 캥기니까 이제 조민이 특검해서 조민 수사에 대한 저걸 하겠다는데 뭔 특검을 합니까 지금? 진짜 특검 한번 하면요 이 기본 드는 예산이 한 30억 들어요. 그럼 이거 다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산을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수백억 더 특검에 들어갔는데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정말 전투력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단초를 본 게 뭐냐면 김민전 당선자 네. 지금 이번에 이 경희대 교수 출신이죠. 비례대표 잘 당선자. 아실 겁니다. 김민전 당선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특검을 김혜경 그다음에 그 김건희, 김정숙 이 삼김 여사 특검을 하자. 이걸 민주당에 역제안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300만 원짜리 이거 했는데 3억 원 이상으로 보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순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모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삼김 여사의 특검을 하자. 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아마 한편으로 보면 공격적이고 진짜 이런 걸 좀 이게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거야말로 이제 전사죠. 자유주의 전사인데 저렇게 받아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자고요. 김민정 교수 이제 교수가 아니고 이제 의원이 되실 분인데 그 페이스북 글을 봤더니요. 네. 이게 아주 그냥 기발한 발상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하는 것들을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네. 저렇게 따지면요. 김건희 여사 지금 명품백, 디올백 3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300만 원 갖고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데 그럼 김혜경이 초반만 해도 한 300만 원어치는 되겠네. 네.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소고기 안심 무슨 한 거. 그다음에 김정숙으로 따지면요. 자기 무슨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 특수직으로 6급인가 고용해가지고 아예 그냥 디자이너로 데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인도 타지말 대통령도 안 가는 거 대통령 전원기 타고 가갖고 한 거부터 시작해갖고요. 관봉권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 300만 원
파우치에 비하면 훨씬 규모도 크고 뭐 하잖아요. 근데 저거 가지고 그 국민의힘이 특검하자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 한 겁니다. 자, 오늘 김민전 당선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2017년 대선 국면에서 8천만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을 밝혀냈으나 실제 드루킹 일당은 포털의 실검을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그들이 만든 가상 여론 공간으로 집어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과 하명 수사는 어떤가? 이것만 해도 탄핵이 되고도 남음에도 그들은 그 흔한 특검 한 번 안 받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하소연까지 했다. 그런데 300만 원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이 무슨 불공평한 게 있는가? 또 공무원 이 씨가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가다가 총살당하고 시체가 불태워진 사건은 그들은 뻔히 지켜보면서도 공무원 이 씨를 구하지 않았고 공무원 이 씨의 죽음을 알 수밖에 없는 정황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를 말하는 녹음된 유엔 연설을 중단시키지 않았나. 뿐만 아니다. 공무원 이 씨가 노름빛이 있다는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기도 했다. 그래도 특검은 없었다. 군내 사망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씨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에 역제안하길 바란다. 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저는 맞는 말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한 칼로 들어오면 오케이, 한 대 내가 좀 내어주면서 상대방의 더 치명적인 칼들을 휘둘러야 그게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육참골단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결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좀 이 국민의힘은 싸울 줄을 모른다. 네. 투쟁력이 좀 약하다 하는 얘기가 저렇게 비례대표 이번에 처음으로 당선된 그렇지만 이제 김민전 당선자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정치학 그 전공자로서 또 정치 현장을 바로 옆에서 관찰하면서 또 이렇게 해온 분이기 때문에 저 정도 감각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국민의힘 의원 중에 다선 의원들 이제 많은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민주당은 지금 정말 얼토당토하는 특검을 버젓이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걸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말 이 토론회나 제가 이렇게 나가서 따져보면 할 말을 못해요. 어떻게 조민 특검을 하냐. 이화영 특검을 무슨 근거로 할 거냐. 말을 못해요. 근데 하자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쟤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거를 뭐 시시콜콜 법에 맞니 안 맞니 저쪽의 이슈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김민정 교수 주장했듯이 그럼 3특검, 삼김 여사 특검 하자. 지금 그러면 저 서해 공무원 특검 한번 더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치고 나가면 처음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왜 저걸 특검하지라고 했겠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논쟁과 싸움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정치적인 논쟁과 이걸 싸움하는 기술인데 지금 민주당은 보면요. 오직 총동원됐습니다. 정말 뭐 지금 현장 가고 또 오늘 뭐 보니까 원내대표단들 전부 다 구성하고 이렇게 갖고 싸움을 전열을 벌이는데 이쪽은요. 전부 다 숨어 있어요. 전부 다 지역구 가서 숨어 있고 혹시 TV 나가서 말을 잘못하면 찍힐까 싶어서 TV 출연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장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수가 없어요. 그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을 역제안하고 아예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냥 뻥이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게 많이 되면 아예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냥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싸움을 붙여야 됩니다. 그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시면서 야 진짜 왜 김정숙은 특검하네? 그때 옷하고 그거 다 어디 갔어 그거 지금? 그다음에 왜 김혜경은 지금 법카 이번에 뭐 10만 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동안 썼는 법카가 수천만 원 되잖아. 그리고 또 이 조명현 씨하고 저 배소연 전부 다 몸종 같이 데리고 다녔잖아. 그거 특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지금 조명현 씨, 그 국민의힘이 말이죠. 그렇게 또 필요할 때는 불러서 하고 말자. 그 뭐 좀 조명현 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방치해두고 이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원내대표 뽑기로 했는데 뭐 세 사람이 지금 뭐 후보 등록을 했어요. 추경호, 송석준, 이종배 뭐 다 훌륭한 분들인데. 예, 이거 뭐를 해야 되냐면요. 저렇게 김민정과 같은 저런 뭔가 전략을, 예?
내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소수당으로서 원내대표가 된다면 원내사령탑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투쟁해 나가고 또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인지 그거를 좀 한번 얘기를 했으면 네네.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난상 토론을 하고요. 질의응답을 받고 정견 발표하고 바로 뭐 투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파악하기로는. 네네. 그래서 밍밍한 거죠. 그거 딱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저 의원들이 뭐 이러이러한데 뭐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신은 맞받아서 뭐 할 거냐? 어? 지금 뭐 김민전 당선인이 내놓은 저런 거 같은 거를 누가 얼마나 내놓고 뭐 하는가 이걸 보고 원내대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지금 와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들깨 김성태 전 의원이 참 대단했죠. 좀 대단합니다. 그때 참 이 단식하면서 특검을 이뤄냈던 그런 결기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이 국면을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는데 우리는 점잖게 우리는 그냥 뭐 논리적으로 법리에 맞게 싸운다. 택도 없는 주장입니다. 저들 보십시오. 지금 싸움하는 거 보면 정말 택도 없는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거를 그때 우리가 앉아서 뭐 시시콜콜 맞니 안 맞니 법리에 맞니 이걸로만 논평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공격적으로 상대방이 정말 택도 없지만 국민들이 들어보시기에 삼김 여사 특검 그거 괜찮은데 한번 해보지 라는 여론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상대방도 이제 이런 택도 없는 주장 안 하잖아요. 왜냐? 한 번 누르니까 뚫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 뭘 주장했더니 아니면 안철수 뭐 주장하면서 아이고 보훈을 위해서 뭐 최상면 특검 해야죠.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막 분열되고 하니까 아주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싸움이라는 것은 지금 여당은요. 점잖 빼는 여당이 아닙니다. 이 투쟁하는 여당, 싸움을 해야 되는 여당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예봉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100명 갖고 전 세계 전사 둘러보더라도요. 군인들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정말 싸울 의지가 있는 몇 명. 그 보면 스파르타에 300명의 전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300명의 전사가 페르시안 10만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지금 현재 108명의 지금 전사가 저쪽에 192명의 지금 무리들을 당연히 물리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300 정신을 가지고 정말 저는 이번에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 저는 충분히 저 공세를 택도 없는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